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순위별 입력, 그 다음에 다중응답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예정인데,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엑셀로 입력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SPSS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그 다음에 메모장이나 뭐 CSV 이런 형태로도 다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엑셀 형태로 많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과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순위별 입력, 다중응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러시면 우선 관련한 데이터 샘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SPSS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참고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tatsoft.co.kr statclub.mode.at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www.statsoft.co.kr입니다. 자, 해당되는 동영상, 멤버스 소식, 온라인, 유료, 무료, 그 다음에 구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GPT와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이론하고 작업형 이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입력하기 위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위별, 그 다음에 다중응답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말씀 올릴 거고요. 실습 자료는 여기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을 풀어보시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료의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 폴더는 조금씩 바뀌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자료 입력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입력 사례를 보시면 해당되는 다중응답과 그 다음에 순위별 응답, 이것이 어떤 설문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이건 실태조사 결과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객관식, 그 다음에 서열척도도 아니고 얘는 그냥 간단한 질적인 자료 분석, 빈도 분석 정도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 생각하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5점 척도는 평균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거를 총합 평정 척도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평균을 쓸 수도 있고 빈도 분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순위별 분석입니다. 순위별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1순위, 2순위를 응답을 받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5점 촉도 있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임이 있다 그러면 5-1, 모임이 없다 그러면 5-2로 넘어가는 걸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5-1, 그렇죠. 5-2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건너뛰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가지만 구성하다 이런 것들도 얘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그냥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6번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있고요. 뭐 생각을 해봤느냐, 인지도가 뭐냐, 안다 모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응답해달라, 모두 응답해달라는 것이 우리는 다중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중응답,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순서에 없이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을 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가 어떻게 입력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니까 해당되는 엑셀을 어떻게 입력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 정제 데이터 한번 엑셀 한번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제 데이터라고 나오시는데요. 요 정제 데이터부터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가 있고요. 동의하다, 한다, 안 한다. 그리고 1번, 2번 있고요. 1순위, 2순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순위, 2순위를 그대로 그냥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순위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 따로, 2순위 따로 각각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1순위에 가장 많이 나온 거, 2순위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선택하고 얘를 다중응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얘는 범주형으로 범위별로 해당되는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1, 2, 3위, 그 다음에 2순위에 1, 2, 3위 이런 종류로 나열을 하고 빈도 분석을 해서 나열을 하는 분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력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이 1순위 중에서 1번을 선택한 게 2순위에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연관성 분석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5번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것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다시 여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나오시는데 동의하면, 다시 동의하면 해당하는 부분이 5-1로 넘어가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5-2로 넘어가는데 이걸 모두 우리는 다중응답으로 5-1 같은 경우는 다중응답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논리적 오류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1번을 응답한 사람들은, 다시 1번을 응답한 사람들은 5-2의 응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5-1을 응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논리적 오류를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에서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우선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 고정, 보기에 틀 고정을 할게요. 보기에 틀 고정, 여기서 틀 고정을 했고요. 다음에 필터를 걸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필터, 원래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자, 우선은 A5번 부분에서 제가 1번을 선택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시면 이 뜻은 뭐가 될까요? 그쵸? 당연히 해당되는 5-5번에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5-2번을 응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2번 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5-2번 이 부분에 응답이, 이렇게 응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응답이 있으면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합니다. 2번을 선택한 다음에 5-1번에 응답이 있는 것은 이거 역시 논리적인 오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온다면 1번 응답한 사람들만 다시 한번 논리적 오류를 해결해라 라고 입후문을 써서 뭐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는 금방 되는데 SPSS는 조금 제가 함수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입후문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이제 5-1번을 보겠습니다. 5-1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다중응답이란 말이에요. 다중응답에서 있는 거 모두 응답해달라라는 것인데 자료는 모두 응답하라고 해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4,7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은 빈도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절대로 실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입력하셔는 안 되는데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서 구글 설문조사에서 받게 되면은 다중응답일 경우 이렇게 입력돼서 나오게 됩니다. 1번, 2번, 3번에서 이런 선택한 거에 대해서 컴마를 구분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다중응답인데요. 다중응답인데 이 다중응답일 경우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입력하는 방법. 다시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선택하는 이분형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4번, 7번은 순서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2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4번, 2번, 5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주형 혹은 범위형 자료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응답에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해당된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컴마로 구분자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이렇게 컴마를 그냥 자르셔서 텍스트로 나누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럼 다른 컬럼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주형 혹은 범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형,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했으면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을 선택하는 거고요. 4번하고 7번을 응답했다. 그러면 네 번째가 1, 그리고 7번째가 1, 나머지는 0이 됩니다. 0으로 구성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급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번만 응답한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따로 심층적인 분석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분형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어서는 우선은 하나씩 각각의 빈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중응답 분석이라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분석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놓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SPSS에서는 얘는 이분형 분석, 이분형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럼 그냥 번호로 직접 입력한 것들이 있다면 얘는 범주형 혹은 범위형 데이터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1번만 응답한 사람들만 다시 뽑아다가 그분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럼 이분형 자료 입력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린다는 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검토는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5-1, 5-2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도 1순위, 2순위가 있는 경우, 다시 1순위, 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순위별로 그냥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해당 부분은 각각 빈도 분석 돌리고, 그 다음에 다중응답 분석을 범주형 선택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관광 실태조사 다중응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광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구입한 쇼핑 품목이 뭐냐, 이것을 다중응답으로 해당의 1순위도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입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요거 빈도 각각 빈도 분석을 돌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한꺼번에 묶어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범주형으로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중응답. 자,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이 내용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변수를 각각 다 생성을 하는 거죠. 해당되는 부분을 변수를 다 생성을 해서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섬유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이게 만약 속성이 많다면, 보기가 많다면 상당히 많은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 문항 자체는 3개밖에 없지만 해당되는 보기가 20개가 되기 때문에 20개의 컬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으면 해당되는 피혁 제품 1만 선택한 사람들만 따로 뽑아다가 연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고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SPSS를 통해서 다중응답 분석을 설정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부분은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클로즈 시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정제 데이터하고 다중응답 두 개를 모두 각각 불러들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함하고, 제가 SPSS에서 18버전하고 29버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5, 26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18버전 한번, 그 다음에 29버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29버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버전이 실행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자,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욕구조사 정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정제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정제 데이터, 그다음 확인 누르겠습니다. 정제 데이터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결과치를 바로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1순위, 2순위, 그러면 1순위 따로, 2순위 따로 각각의 빈도 분석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중응답 분석으로 한꺼번에 범주형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해당되는 빈도 분석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죠. 원래는 1순위, 1이 뭐냐, 2가 뭐냐를 다 라벨링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패스하고요. 해당되는 빈도 분석만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 그 다음에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집어넣고 그냥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1순위와 2순위, 그렇죠?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해당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것은 다시 한번요. 1순위, 2순위 이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중응답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에서 해당되는 아래쪽에 가시면 다중반응, 다중응답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수군을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변수군을 제가 1순위와 2순위를 묶고 이걸 묶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A3 순위 분석이라고 놓겠습니다. A3 순위 분석. 자, 근데 얘가 이분형이냐 범주형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분형이냐 범주형이냐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는 범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범주형에서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빈도 분석 결과치를 보니까 12까지 있었네요. 12까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중응답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다중반응 변수군 놓고요.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놓고 2순위 집어넣고 범주형에서 1부터 12까지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A 3번 순위 분석이라고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하기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여기에는 나타나진 않는데요. 해당되는 분석에서 이제 다중 반응을 누르시면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빈도 분석을 눌러보죠. 제가 순위 분석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분석,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규칙지가 있으면 제외하겠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위 분석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비율을 한번 보죠. 비율적으로 보니까 요게 8번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1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라는 것이 있고 퍼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퍼센트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512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퍼센트라고 퍼센트 요 1224를 기준으로 나오는 것을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고 케이스는 512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 512명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케이스 중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1024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해당되는 512명 중에 비율을 놓을 거냐 이거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퍼센트를 조금 선호합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분형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형으로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형 자료입니다. 이분형. 그래서 5-1-1부터 9까지 이 부분을 9개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분석에서 해당되는 다중 반응을 넣을 거고요. 변수군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1번. 그래서 입력 자체가 0과 1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얘가 이분형인지 해당되는 범주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빈도 분석을 간단하게 돌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한 빈도 분석 실시해 봅니다. 빈도 분석.
제가 재설정 누르고요. 5-1번부터 5-1번-9까지 Shift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0과 1과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분형입니다. 2분형이라는 것은 0, 1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100, 그 다음에 0, 100 이렇게 입력해서 단 2개로 입력되는 것을 우리는 2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입력되어 있는 2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중응답 분석 시작해 봅니다. 분석에 가셔서 다중반응 변수군을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511부터 9까지 Shift 누르고 선택하시면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빈도, 즉 계산할 거냐. 그래서 저는 1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선택한 거에 빈도를 구하고 싶다면, 다시 뭐라고요? 선택한 거에 빈도를 구하고 싶으시면 1을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빈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주안점으로 놓겠냐, 어떤 걸 주안점으로 놓겠냐를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A, O의 순위별로 라고 제가 추가를 하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 분석을 똑같이 진행해 보죠. 다중반응에서 빈도 분석, 그래서 순위별 요거는 빼고요. 네, 2분형이죠. 이번에는 2분형에서 결측 데이터는 빼도록 하고 진행합니다. 자,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150명인데 217개의 응답 건수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서 가장 많이 응답한 거는 7번.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중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217명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15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케이스 중 퍼센트라고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분형 다중응답 분석 결과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해당되는 순위별 입력, 그 다음에 다중응답 분석에 대한 결과치로도 살펴보셨는데, 만약에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순위가 아니고, 따라서 순위가 아니고 실제 입력된 것 자체도, 제가 18버전으로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18버전에서도 한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없어요. 18버전하고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중응답을 할 때도 해당되는 부분이 그냥 직접 번호로 입력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넣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8버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8버전에서 제가 새롭게 데이터를 오픈해 볼 건데요. 해당되는 욕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워크시트를 가지고 실행해 볼게요. 다중응답,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바로 오픈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중응답 분석은 똑같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분석, 다중응답, 변수구 정의, 제가 1순위, 2순위 놓고요. 얘는 해당되는 부분이 범주형이었습니다. 범주형에서 제가 13까지였나 12까지였나 한번 좀 많이 넣어볼까요? 한번 20까지 기억 못하면 제가 20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순위별 닫기, 그리고 분석을 직접 진행해 봅니다. 다중응답 빈도 분석, 순위별 분석 놓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12까지만 알아서 해당한 결과치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시는데, 아까 전에 결과치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럴 경우 왜 다르게 나오냐면, 분석에서 해당되는 다중응답에서 빈도 분석에서 제가 범주형에서 결측 데이터가 있으면 목록별에 제외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포함을 시킬 거냐에 따라 다른데, 앞 동영상에서는
얘를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총 n수가 초기에 보셨던 거하고 값이 다르게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1024, 여기서는 1033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1번만 다를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1번 부분하고요. 몇 개에 해당되는 순위 분석들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9번. 요 9번하고 차이가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1번하고 9번이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원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인데, 자 1순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빈 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빈 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결측값으로 처리되는 거죠. 여기가 결측이 있다면 여기가 결측값으로 처리가 되고요. 여기가 결측값이면 여기도 결측값이 된다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결측이면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방법. 다죠. 하나라도 결측이면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빈도 분석에서 범주형 요 부분 목록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 셀마다 해당되는 부분만 각각의 빈도 분석을 더하고 계산하고 산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고 보시면 모두 응답한 것만 가지고 분석하겠다. 다시 뭐죠? 모두 응답한 것만 가지고 분석하겠다. 그러면 범주형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다중응답 분석에서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에서 순위에 상관없이 하나라도 응답한 거라면 요걸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응답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뭐 빼버리겠다. 1순위와 2순위에 1순위만 응답할 경우, 2순위만 응답할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놓으시면 범주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순위는 선택할 수 있으나 2순위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야 해당되는 모든 응답자에 대한 88과 60, 그래서 14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14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는 응답을 했지만 2순위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위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무엇이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시험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요. 모두 응답한 것만 쓰겠다. 혹은 상관없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분석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 없으시면 그대로 그냥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해당되는 18번연에서 변수구 정의 놓고요. 해당되는 1번부터 요게 나오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은 얘가 이분형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현재 이분형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7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 7번, 4번, 해당하는 4번, 7번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형이 아닙니다. 이번엔 해당되는 다중응답에서 변수군 놓으시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1번부터 현재 5번 범주형으로 놓고 1번부터 제가 넉넉하게 3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B, A5 순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가네요. 이 부분이. 자, 해당되는 분석에서 다중응답 변수군 정의 변수구 정의 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빈도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빼버리고 5번을 집어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가장 많이 응답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돌리셨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실행을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좀 다르다고 나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아웃풋을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부분에는 다중응답이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요. 범주형으로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46, 그 다음에 1이 46 이렇게 해서 218이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시간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시면 217입니다. 217.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데요? 라고 나타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1 이렇게 입력될 경우죠. 다시 1과 1로 입력될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만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응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응답이 돼서는 안 되죠. 빈 셀은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제된 이 데이터에서는 1,1 그죠? 1과 1로 되어 있는 자료에서는 요게 하나만 입력이 되어 있었고요. 다중응답에서는 요거 두 개로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해당 부분이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료 입력상의 오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석의 결과치의 차이점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빈도 분석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입력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시라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순위별 입력과 분석, 그 다음에 다중응답의 입력과 분석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데이터를 빈도 분석을 먼저 돌려보시고 0과 1로만 혹은 2분형으로만 되어 있다면 2분형, 아니면 범위로 되어 있다면 범주형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다양한 빈도 분석 결과치를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